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많죠. 맞습니다. 어제인 27일 코스피 장 마감 상황 다들 지켜보셨죠? 막 중동전쟁 장기화에다가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기세인 고환율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시장이 그야말로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정말 하루에만 240포인트가 출렁이는 널뛰기 장세였으니까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하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역대급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든 시장을 방어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오늘 미션은 이 널뛰기 장세 이면에 숨겨진 외국인의 진짜 의도,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요동치는 고버스, 환해지, 액티브 같은 ETF 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어제 27일 장중 한때 막 4% 넘게 푹 꺼졌었잖아요. 네, 5,20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정말 시장의 공포감이 엄청났죠. 다행히 개인의 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 5,438.87,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0.40% 선에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진짜 관심이 강화한 건데요. 기사 보면서 제가 제일 숨이 막혔던 게 바로 외국인의 기록적인 매도세였습니다. 2월 이후로 무려 51조 4,557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여기서 순매도라는 게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뜻이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거든요. 와, 금융위기 이후 최대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3월에만 30조 6,878억 원을 사들이셨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쓰라미처럼 돈을 빼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래성을 쌓으면서 버티는 형국이네요. 네, 아주 처절한 방어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매도세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패닉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매물폭탄의 타겟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매도세가 유독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아, 반도체 쪽에만 유독 몰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3월 외국인 순매도액의 무려 72%가 딱 이 두 종목에서만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72%요? 거의 다 던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사실상 반도체를 콕 집어서 내다 팔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결과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8.90%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무려 1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최저치입니다. 12년 반 만에 최저치라. 와, 진짜 상징적인 숫자네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았으니까 슬슬 바닥을 다질 때가 된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자님이 기사에서 아주 날카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이렇게 50조 원 넘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7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외국인 전체 보유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36.98%입니다. 네. 아니, 물건을 50조 원어치나 내다 팔았는데 창고에 남은 물건 비율이 작년보다 늘어났다고요? 네, 이게 비유하자면 매대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건물 뒤편 창고에 포장도 안 뜯은 물건이 더 쌓여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주식 가치 자체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다 팔 수 있는 주식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네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짐을 싸서 나가는 건가요? 복합적인데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고유가나 1,500원대 고환율은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최근에 구글 터보컨트 관련 우려도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차익 실현 욕구입니다. 차익 실현이요? 그동안 많이 벌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PER, 즉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 코스피가 75% 오르고 올해도 29%나 상승했잖아요. 네, 쉴 새 없이 올랐었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거시경제에 먹구름이 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수익을 현금으로 챙기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한 겁니다. 아, 비 오기 전에 우산 챙겨서 빨리 집에 가겠다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연일 시장이 파랗게 질려가는 하락장 속에서도 활짝 웃는 분들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고버스 ETF 투자자들인데요. 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항상 주목받는 상품이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곧버스는 지수가 떨어질 때 그 하락폭의 2배만큼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이잖아요. 기사 보니까 코스피 200 하락에 베팅하는 키움 200 선물 인버스 EX 같은 상품들이 최근 일주일간 11에서 12%대나 올랐대요. 네, 단기적으로는 꽤 쏠쏠한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 조짐을 보이고 하단 지지선이 막 5천선까지 열려 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지금이라도 우리 다 같이 곧버스에 올라타서 수익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락장에서 흔히 빠지는 아주 달콤한 유혹인데요. 그 일주일 동안 12% 올랐다는 반짝 수치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추세가 하락인데? 기사에서 짚어준 연간 수익률을 보셔야 해요. 작년부터 이어진 거대한 상승장 때문에 지금 그 곧버스 상품들의 연간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86%대라는 처참한 누적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86%요? 와, 일주일 12% 번 게 의미가 없을 정도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수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하는 횡보장만 겪어도 곧버스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상 론오버 비용이나 침식 효과 때문에 원금이 살살 녹아내리거든요. 구조적인 단점이 있군요. 네, 이 마이너스 86%라는 숫자가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 맞추려 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셈이죠. 중장기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맞추겠다는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방향성 투자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지금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30조 원 넘게 샀다고 하셨는데 실타는 넉넉한 편입니까? 그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시장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탄,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탄이 떨어지고 있군요. 네, 3월 4일만 해도 예탁금이 132조 원이었는데 어제 26일 기준으로는 111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3주 만에 2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총알이 떨어지니까 시장을 밀어올릴 동력이 상실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ETF 시장 내부 판도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지수를 방어하기 어려워지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유망 종목만 골라서 수익을 쫓는 액티브 운용 방식이 부상하고 있어요. 액티브 운용이요? 네, 기사에 따르면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이 코스닥이랑 AI 액티브 ETF 흥행 덕분에 단숨에 키움 운용을 제치고 순자산 총액 7위로 올라섰습니다. 규모가 한 5조 5,558억 원 정도 되죠. 시장 전체가 안 좋으니까 똘똘한 놈만 골라 담겠다는 스마트 머니의 이동이네요. 그런데 시장 불안에 대응하려는 이런 방어적인 움직임이 환율 쪽에서도 보이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환해지, 그 알파벳 H 붙은 ETF로 몰렸대요. 네, 1,500원대 고환율이 불안하니까 많이들 찾으셨죠? 환해지라는 게 환율 변동이 내 수익률에 영향 안 미치게 딱 고정해두는 장치인데 아니 환율 떨어질 거 대비해서 방어막을 쳤는데 실제 수익률은 환 노출형 일반 상품보다 더 나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게 기사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숨은 비용인 그 롤오버 비용 때문인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환율을 고정해두는 이 환해지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롤오버 비용이라는 숨은 수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거든요. 보험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 환율 방어막이라는 게 한 달짜리 보험 같은 건데 지금처럼 한미 금리 차이가 크고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다음 달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 내야 하는 보험료가 평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싼 구독료를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롤오버 비용이 매달 빠져나가면서 펀드 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죠.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지금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시사점일까요? 전쟁 장기화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대한 시장 불안정성 속에서 단순히 리스크 하나 피하겠다고 곧버스나 환해지에 몰빵하는 단편적인 쏠림 투자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비용과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피하려다 다른 걸 놓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실질적인 반등 이벤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의 거대한 이탈을 단순히 중동 리스크나
고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어쩌면 글로벌 자본이 한국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지형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구조적 신호는 아닐까요? 투자자분들도 이 거대한 자금 이동 이면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동발 시장 변동성과 외국인 엑소더스 그리고 ETF 시장 동향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분 45초.